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놀라운 발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100%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갑제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분이 말했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180도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약 100분간 이어진 국민과의 대화 마지막에 마치 준비한 것처럼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 의료, 방역,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톱10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G7만으로 부족하고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들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이 대목이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만이 이룬 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취를 부정하면 그건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하겠습니다.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거 참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발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취를 부정하면은 그건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세력 아니었나요? 이재명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고 다른 정부는 다 적폐 아니면 독재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그게 8월 15일 그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기념일이 없습니다. 건국기념일을 지워버렸어요. 혹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기점으로 삼을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1919년도 아니고 1948년도 아니고 그래서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생일이 있는 나라도 아니지만 나라라고 하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어요.
한반도 전체에서 생일이 있는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국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다. 나라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일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 앞에 가서 갑자기 작아지더니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연설에서 김정은을 거의 민족의 지도자 순으로 미화한 것 아닙니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성취를 부정하면 정부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를 도와준 유엔에 대한 모독이고 참전 16개국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문재인 정권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찌하든 이렇게 달라진 것은 저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다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몇 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분이 그동안에 국제회의에 여러 번 가보니까 거기서 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느냐를 다른 외국 정상들을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막 욕하더니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참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건 뭐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빈소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빈소에 안 갔습니까? 서울대학병원하고 청와대가 그 자동차 타면 10분 거리인데 그것과 오늘 한 발언이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본심이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다. 울컥하면서 해본 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본심이, 진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수많은 연설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했을까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던 2017년에 민간인들이 만든 동상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도 세우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그리고 그때 발행하기로 했던 기념우표도 발행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자고 한 그 70년의 위대한 성취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할 부분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 30,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 안 됩니까? 문재인은 몇 퍼센트 될까요? 1% 아니면 마이너스 5%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박정희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걸 방치를 했습니까?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주변에 이 주사파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극좌 운동권 세력, 친북, 종북, 김일성을 한반도의 정통 세력으로 보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한번 실토한 거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극좌 운동권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참 믿기 힘들고 하여튼 어쨌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기록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한 5, 6개월 동안에 남아있을 동안에 뭘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앞으로 기린다. 그리고 반대한민국적 대한민국의 성취를 욕을 하는 김원웅은 광복회 회장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 또는 박정희 동상 세운다. 화폐 하나에 적어도 이승만 아니면은 박정희 도안 넣는다.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이 정도는. 그러면은 저는 퇴임한 후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응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면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종전선언 같은 해코지는 하지 않고 나간다면 저는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겁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진심이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